로 전연차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등등의 활동을 있었던 이유가 디버기기로 저희 학교가 웨일북을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웨일북이 관내 5개 OS 중에서 파이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OS의 수업 사례를 나눌 기회가 생겼고,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이제 웨일의 어떤 대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웨일이라는 참 별거 아닌 별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선도교사단의 네 가지 역할을 좀 열심히 해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 가지 역할을 저 나름대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봤어요. 도전, 나눔, 그리고 동료입니다. 각각의 키워드와 선도교사단의 네 가지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 나름대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도전입니다. 도전. 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다양한 에듀테크를 많이 다루는 편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구글 계정의 북마크 바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몇 개의 에듀테크가 있으신가요? 저는 세어봤더니 81개가 되는 에듀테크들을 저장해 놓고 한 번씩 써보거나 아직 써보지 않았더라도 도전해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디딤 단계를 선택해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수업에 가져와 보고 업무에도 도입해 보려고 하시는 단계라면 이렇게 북마크에 저장해 놓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선도교사단으로서 다른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구는 김킷이라고 뭐?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뭐 하겠다 했어? 문제를 풀 그거 수 알 있는 수 있다 앱이에요. 했어? 네, 요거 한번 선생님들께서 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노클이나 제미나이, 센치피티 같은 것도 최근에 제가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딤 단계이신 분들 말고 도약 단계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양한 에듀테크를 써봤고,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에듀테크가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에듀테크들을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잘 엮어서 어떤 선생님만의 경험으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81개나 되는 에듀테크들을 북마크에 저장해 놓고 즐겨찾기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수업에 많이 쓰고 실제로 제가 뭔가 써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에듀테크는 이렇게 한 1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우리 센스쿨에 연동이 되어서 학교 계정으로 같이 로그인하고 유료 라이선스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양한 에듀테크들을 최대한 하나의 LMS, 웨일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에 엮어서 뭔가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내는데 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자주 사용하시는 에듀테크들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수업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을 좀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새로 도입하거나 수업에 활용할 때 고민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제가 좀 메모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가, 또 학습 결과물을 저장하고 누적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이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에듀테크를 다 유료로 사용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료 서비스인가, 유료 서비스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전부 다 예스인 것들 또는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센스쿨에 연계되어 있거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 기반의 에듀테크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연구자로서 도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양한 수업 사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수업 사례들을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결과 자료집이나 뭐 교육력 제고라든지 연구대회 같은 데 제출하는 활동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선도교사단 결과 보고서 같은 거에 제출을 할 때만 보더라도 저만의 수업 자료와 그 수업을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했던 사진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보고서가 좀 풍성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현장 연구자로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기록하고
네트워크로 자산화한다. 이것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 사진들이랑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의 전체적인 교실 환경의 모습 또는 그 특정 에듀테크의 화면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고서 쓸 때 이 사진들이 누적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진들을 그러면 어디다 저장하냐? 핸드폰에 저장하면 또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센스쿨 계정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하시면 200GB의 그 용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센스쿨 계정으로 구글에 로그인해서 거기에 있는 드라이브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뭐 200GB가 모자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모자란다 하는 경우에는 센스쿨 계정으로 네이버 웍스에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네이버 웍스 드라이브에는 계정당 500GB의 드라이브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에 선생님만의 수업 자료를 차곡차곡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거 저장 잘 하시고 많이 쌓여 계신 분들이라면 그 구슬도 엮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석사 논문,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석사 논문이 될 수도 있고 교육력 제고라든지 뭐 디지털 교육 연구 대회 같이 긴 호흡으로 여러 에듀테크들을 함께 사용해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현장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대학원도 관심 없고 교육력 제고나 연구대회 같은 것도 잘 몰라서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뭔가 그 과정에서 얻는 뿌듯함이나 과정에서 얻어지는 배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재작년에는 교육력 제고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작년에는 교육 연구대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 아쉽게도 첫 연구대회여서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그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교육력 제고나 연구대회에서 좀 긴 호흡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했던 경험들을 같이 녹여내다 보니까 훨씬 저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뭐 수상이라든지 어떤 점수로 남지 않더라도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깊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 당장 연구대회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에듀테크 도서들 있잖아요. 그 도서들을 우리 선도교사단 예산으로 구입해서 뭔가 실제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PDF로 된 자료들을 보는 것보다도 뭔가 실제 도서를 구입해서 하나씩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했을 때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데 우리 선도교사단의 예산이 좀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 최근에 핫하죠. 아니면 뭐 연구대회, 에듀테크, 뭐 인공지능 교육 이 정도의 키워드만 넣어도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드신 책들이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도서 사이트에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나눔을 꼽아봤어요. 나눔. 선도교사단이 우리 곽준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눔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나 혼자서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인 1교, 1교 1인으로 선도교사단을 선발하신 이유도 각 학교에서 이 에듀테크라든지 AI 같은 것들이 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이 학교 내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AI나 디지털과 관련된 이슈들을 전달해 주시는 소통 창구가 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연수나 행사에 함께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수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열리고 있죠. 아까 우리 박주현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페스티벌이라든지 컨퍼런스, 올해는 컨퍼런스 페스티벌이 같이 합쳐져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연수, 뭐 이번에 해커톤도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혼자 하는 것보다 옆자리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은 훨씬 더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학교 내에서 훨씬 더 의미를 찾고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동료 선생님들을 이제 꼬시는 방법으로 저는 선도교사단의 협의회비를 적극 활용했어요. 작년에 선도학교를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선도학교의 워크숍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한 네 분을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삼성에 있는 코에스까지 모시고 가면서 방학 중에 나와가지고 같이 연수 듣자고 하는 게 좀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도교사단의 협의회비로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도교사단의 협의회비가 이렇게 나가서 밥 먹는데 커피 마시는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 옆자리 선생님들과 나눔하는 시간에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역할이 교육청의 다양한 자료나 연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연수에 이제 모시고 갈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모집단이 적겠죠.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 또 내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 뿐이 없잖아요. 하지만 학교 내에 에듀테크에 관심이 평소에 좀 적으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나눔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내 메신저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까 곽준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람 하는 거 이외에도 쿨 메신저 같은 전체 메신저로 안내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람 문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쌓아두시고 잘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 기한이 지나가지고 잘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쿨 메신저로 그 관련된 문서들을 바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전파하고, 그 관련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달드리면 확실히 참여율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사실 연구 기획이었어가지고 연구부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체 쿨 메신저를 막 하루에도 많으면 5번씩 보내곤 했었어요. 다양한 연수나 교내 행사 같은 것들을 이제 안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귀찮아하시진 않을까? 뭔가 이 내용이 모두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내가 오지랖을 부리나 약간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교에 한 명뿐이 없는 AI 에듀테크 선도 교사단으로 선정되셔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런 느꼈던 것처럼 괜히 위축되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 전혀 없이 선생님들께 다양한 자료를 전파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전파하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나 자신 선생님들이시니까요. 각 학교의 선도교사 분들이시니까요. 교내 상황에 맞게 우리 교육청의 다양한 자료들을 좀 안내하시고 전파하시는 역할을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곽지현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말 다양한 디지털 AI 관련된 자료들을 아카이빙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촬영해 보시면 이렇게 북셰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북마크에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눔으로 우리 동료 성장 촉진자 이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께서 뭔가 선도교사 결과 보고서에 뭐 동료 교사에게 연수를 하고 나눔을 하고 그런 것들을 써야 돼가지고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아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나눔이 동료 장학, 연구 수업, 뭐 교원학습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발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그냥 진짜 교무실 내에서 옆자리 선생님이 영화 쌤 이거 패들렛 어떻게 쓰는지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할 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역할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디딤 단계에서 동료 성장 촉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옆자리에 선생님들께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 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자율연수를 한번 열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율연수. 이거는 직무연수처럼 뭔가 시간을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을 써가지고 크게 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내고 그런 행사는 아닐 수 있지만 자율연수로 오늘은 뭐 메타버스 기반의 잽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고 사용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하고 이제 방과 후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연수를 진행하겠다 하면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뭐, 아니면은 특정 에듀테크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학교 내에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어, 소통하는 시간으로 열어드릴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선도교사로서 저희 뭔가 역할을 다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료 키워드를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성장 촉진자 측면에서 저는 사실 나눔을 하는 것 이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내에서 함께 선도교사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교직원이 80명이 넘는 좀 대규모 학교거든요. 한 학년에 14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1, 2, 3학년이 합치면은 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큰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선도교사단이 한 명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선도교사단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어도 모자라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과목도 다 다양하시고 하시는 업무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제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학교 내에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따로 만들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교사단이라는 송예 테크 베이스드 어드밴스드 리서처인데요. 이 스타교사단에 감사하게도 총 10분이 된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교내 선도교사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자원해 주셨고, 올해에도 똑같은 스타교사단을 선발했는데, 작년에 1.5배가 늘었어요. 총 16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학교 내 다양한 교과목, 다양한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자료나 업무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제작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의 스타교사단이 어떤 활동을 했냐 좀 소개를 드리면요. 교내에 어떤 자율 연수나 교원학습 공동체의 날에 사례 발표를 하는 활동,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발표하거나 뭐 이 교육지원청별로 수업 공개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좀 자원해서 수업 공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소중한 수업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따로 받아서 교내 선생님들께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막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안녕 선생님 이것 좀 도와줘 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학교만의 교사학습 사례집을 만들자 해서 우리 스타교사단 선생님들의 총 18개 수업평가 자료를 모아서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캔바로 되게 쉽게 제작할 수 있었는데 요것도 선생님들께서 실제 수업 평가에 적용해 보신 사례 같은 것들을 아카이빙 해두는 역할로서 우리 학교만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뿌듯해하시고 저도 선도교사단으로서 우리 학교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이 우리 학교에서 막 에듀테크 열심히 쓰자 하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결과물이 되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막 뭐 교내 선도교사단을 꾸리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선도교사단으로서 활동하신 1년 동안 주변에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잘 눈여겨보았다가 내년도 선도교사단으로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년에도 선생님들께서 선도교사단을 이어서 하시게 된다면 교내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것, 교원학습 공동체도 좋고, 뭐, 커피 모임도 좋으니까 한번 꾸려보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외로움도 덜고 재미와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례로 약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드맵을 한번 저도 작성해 보았는데요. 2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도전해볼 에듀테크 도구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해보시고, 아까 곽주현 선생님이나 제가 소개해드린 교육청의 다양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여름방학부터는 2학기 동안 긴 호흡으로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할지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에는 나만의 수업 자료, 그리고 열심히 찍어둔 사진들을 잘 모아서 선도교사단의 결과 보고서에도 녹이고 11월에 있을 우리 성과 공유회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발표자로서 참여해 보시면 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곽준현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자료를 준비하긴 했으나 좀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만 에듀테크 같은 경우에 좀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구매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은근 있더라고요.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는데 어떤 에듀테크를 사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5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나 유료 기능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에듀테크들을 한번 다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어서 다 선택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 예산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내년에 또 이 선도교사단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관심이 가는 에듀테크는 한 번씩 다 써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에듀테크를 정하는 어떤 선생님만의 선택 기준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께서 정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해 보시고 교육청의 도움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옆자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선생님 학교 내에서 선도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같이 수행해 주시면 올 한 해가 우리 선도교사로서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딱 8시가 됐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략하다 보니까 전달이 좀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 뭐 예산 사용에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남아주셔서 같이 Q&A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고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서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간에 회의가 한번 끊겨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또 다시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